문제 11번 밑줄친 이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402년 태종 2년에 제작된 이 지도는 조선학자들에 의해 제작된 세계 지도이다. 중국에서 수입한 성교광피도와 혼일강리도를 기초로 그렇다면 이것은 조선 태종 때 만들어진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되겠습니다. 세계 지도이죠. 자, 정답은 뭐 쉽게 4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부분은 백리척을 사용했다. 백리척 하면은 이건 이제 그 조선후기 영조 때 정상기가 제작한 동국지도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쉽게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구대륙인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 이게 왜냐하면 이슬람 이 원 시대에 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원은 또 이슬람의 지도학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성교광피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청에서는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다 묘사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혼일강리라는 말이 나오죠. 이런 것 같은 경우 이게 그 유교적인 또 중화 사상 이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도의 중심에 있고 우리나라가 과장되게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대중화, 소중화, 이슬람 지도에 영향이 있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왕 원년 소판 김음돌의 반란. 그 다음에 이거 쉽게 신무랑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신무랑 원년 681년에 왕의 장인이라고 알려져 있죠. 김음돌의 날을 빌면해서 귀족들을 대거 숙청했고 대구로 달구벌 천도하려다가 실현하지는 못했다. 자, 정답은 쉽게 3번이라는 걸 수가 있죠. 신문학의 업적 중에 무엇이 있냐면 국학, 최고 교육관을 국학을 설치해서 유학을 교육시켰죠. 신문학 2년에.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사방에 우역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어떤 교통 그러한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라 육부가 있듯이 이제 그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통 시스템 이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 소지왕 때 487년에 조성이 됐고요. 뭐 소지왕 하면은 이제 그 결혼동맹으로도 유명하죠. 신라가 이제 그 중앙 집권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스템과 관련돼 있죠. 또 수도에 서시와 남시를 설치했다. 이제 그 동시라는 게 있죠. 수도에 맨 처음에. 그래서 동시가 있었는데 이제 통일 이후에는 이제 규모가 더 커지니까 이제 경제가 더 발달하면서 이제 시장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효소왕 때 통일 이후 695년에 있게 되었습니다. 뭐 이거를 뭐 어느 때인지 잘 몰라도 괜찮아요. 신문왕의 대표적인 업적 중에 국학만 알면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노급을 부활했다. 노급을 폐지했다면 신문왕의 업적이 맞죠. 689년. 근데 이게 부활이 된 것은 757년 경덕왕 때이죠. 이때 부활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은 발해사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 입장이다. 한국사 입장에서 이를 반박하는 증거로 적절한 것은 중국은 발해를 당 왕조에 예속된 지방민족 정권으로 본다. 러시아는 중국보다는 또 이게 아니라 중앙아시아나 남부 시베리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러시아 역사 쪽으로 편입시키려고 한다. 중앙아시 이게 문화적으로 이런 게 또 보이기도 하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반박을 하려면 우리의 어떤 고유한 문화적 속성을 보여주는 걸 찾아야 되겠죠. 이것은 바로 우리 민족이 고유한 난방장치인 바로 온돌장치가 되겠습니다. 수도인 상경성뿐만 아니라 연해주 쪽에 그 발해 도성에서도 이 온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신라와의 교통로. 이 신라도라는 게 있는데
뭐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한국사로 연장을 시켜야 된다. 근데 이건 좀 약하죠. 왜냐하면 발해가 신라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거란도라든지 뭐 조공도라든지 일본도라든지 뭐 이런 여러 나라의 또 교통로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는 부족하고, 그다음에 유학교육기관인 주자감이라든지 삼성육부 중앙행정조직 이런 것은 중국 당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신라 문무왕의 유언이다. 밑줄친 기역에서 리을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자, 문무왕. 문무왕은 이제 그 661년에서 681년 이때 재위를 했는데 삼국 통일의 과정에 모두 참여한 사람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서쪽을 정벌하고, 이건 이제 백제를 정벌했다는 것이고, 북쪽은 고구려를 정벌했다는 것이고, 배반하는 무리라는 것은 그 백제하고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이제 부흥운동이 있었죠. 여기서 이제 백제는 정벌을 했는데, 고구려 부흥운동은 나당 전쟁을 위해서 오히려 후원을 해줬고, 그 거기서 이제 뭐 안승 같은 사람들을 이제 고구려 유민들을 따로 불러들여서 보덕국을 세우게 하기도 했었죠. 예, 그래서 협조하는 무리, 뭐 안승 등 고구려 유민 세력들, 뭐 이런 것 등이 이제 예가 되겠죠. 자, 기억 백제 정벌 태자로서 참전하여 백제를 멸망시켰다. 그렇죠. 예, 660년에 백제가 멸망할 때는 태자 신분이었습니다. 그 이듬해에 이제 즉위를 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당나라 군대와 함께 고구려를 668년에 멸망시켰죠. 그 다음에 백제 부흥운동 관련돼서 관련된 사람이 복신, 도침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임존성이 있죠. 임존성에서 이제 그 저항하던 사람이 대표적인 게 흑치상지와, 여기 나온 것처럼 지수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 뭐 임전성에도 흑지상지는 들어봐도 지수신을 못 들어본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세 개가 확실히 맞으니까 정답은 4번밖에 될 수 없고요. 자, 여기서 흑지상지는 당에 투항을 했고 지수신은 고구려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내용이 돼요. 그렇지만 어렵긴 해도 나머지가 확실하니까 정답은 4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5번 다음은 대한제국 시기 설립된 어느 회사에 관한 내용이다. 밑줄인 이 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이 회사는 국내 진앙지 개간, 진앙지라는 건 황무지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종사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건 설립 목적이 황무지 개간 관련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일제 황무지 개간 요구에 반대하는 단체 보안회가 있는데, 이 보안회와 관련이 있는 회사, 우리들이 직접 토지 개발 회사를 세워서 이걸 하겠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농광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일제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대응하여 설립된 것이다. 자, 나머지 보도록 종로의 백목정 상인이 주도가 된 직조회사였다. 직조회사 아니라 토지개발회사를 했죠. 그러니까 틀린 내용이고, 물론 이 농광회사를 주도한 이제 보안이라든지 이쪽 관련된 사람들이 백목정 상인이라고 관련이 있는 건 맞지만 이건 직조회사가 아니에요. 예, 토지개발회사이고, 역둔토나 국유 미간지를 약탈해라는 국책회사는 이건 토지조사 사업 때 큰 혜택을 입었던 일제 토지개발회사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되겠죠. 외국 상인과의 상권 경쟁을 위해 시전상인이 만든 척식회사, 시전상인들이 척식회사를 만든 건 없지만 조직체를 만들죠. 그게 바로 한국 중앙 총상회가 댁에서 상권 수호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조선 성리학의 학설이나 동향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이제 16세기 성리학의 그러한 발전도와 관련되어 있는데, 중종에서 시작을 해서 16세기 초에 시작해서 16세기 후반에 가면 선조대 요 시대에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
중종대에서 이제 그 맨 처음에 이제 그 주리와 주기가 있다면 이 기 쪽과 관련돼서 이제 주요한 인물이 서경덕이라는 사람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리 쪽에서는 이황이 있는데, 이황이 조금 연배가 먼저죠. 예.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죠. 현실 세계를 구성하는 기를 중시하여 경장을 주장하였다. 사회 경장론, 사회 전반적인 개혁. 이게 바로 율곡 이이와 관련된 것이죠. 예. 이이가 크게 활약하던 시기는 이제 그 명종 말대에서 선조 초 요 시기에 해당이 돼요. 예. 그래서 일단 놔두고요. 자, 그 다음에 우주를 무한하고 영원한 기로 보는 기태어설을 제기한 사람은 바로 주기론의 어떤 선두주자인 서경덕이 되겠습니다. 자, 서경덕이 활약하던 시기는 중종대가 돼요. 중종. 예. 중종대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정지훈의 천명대 해석을 놓고서 사단 칠정 논쟁이 바로 이황과 이제 그 기대승 간에 있었는데, 예, 이황이 더 연배는 더 많은데, 이게 그 명종대인 1559년에서 1566년 뭐 7, 8년간에 걸쳐서 사단 논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향약보급 운동과 함께 일상에서의 실천 윤리가 담긴 소학을 중시했다. 자, 이 소학을 향약보급과 함께 중시한 대표적인 인물이 뭐 조광조라든지 김한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이제 그 뭐 김한국은 뭐 기묘사화에 희생된 사람은 아니지만 아무튼 둘이 함께 향약과 소학 이쪽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 시점이 1517년에서 기묘사화가 일어나는 1519년, 그러니까 중종 이제 그 초반대라고 해야 될까요? 예, 요때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좀 문제가 좀 어렵긴 한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뭐 그 설이 언제 나왔는지 정확히 연도는 몰라요. 그 시기만을 본다면은 이가 가장 여기서는 후배가 되기 때문에 기억이 맨 뒤에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작은 이제 중종 초에 조광조, 요거는 뭐 똑같으니까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서경덕이 먼저냐, 아니면 이황 이의 이황과 기대승의 이게 먼저냐. 조광조, 김한국, 서경덕은 같은 중종대니까 뭐 그것은 뭐 어느 게 먼저인지는 잘 모를 수는 있더라도 서경덕이 이제 중종대까지 생물 기간이 있었고 주로 중종대 활약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명종대의 타단 칠전 동쟁보다는 앞서는 것이 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니은이 디귿보다는 먼저가 되죠. 그래서 순서는 3번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순서를 보자면 중종 초에 이제 조광조라든지 김한국, 소학 향약, 그 다음에 중종 중후반대에 이제 그 서경덕, 또 뭐 이제 뭐 이현적이라는 사람도 또 있죠. 이현적, 이현적도 있죠. 이현적은 또 이제 명종 을사사 때 이제 몰락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리고 명종대의 이제 그 이황과 기대승의 사단칠전 동쟁. 그 다음에 명종 말에서 이제 명종 말에 1565년에 이제 그 윤원영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문정왕후가 죽으면서. 그러면서 훈구 세력은 완전히 이제 그 소멸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명종이 친정이 되면서, 그리고 선조가 1567년 즉위를 하면서 완전히 이제 사림이 이제 집권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이는 요때 1565년 이후에 그러한 활약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생활 모습에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는데 도시 외곽의 토막촌에 빈민이 살았다. 예, 당연한 것이죠. 토막촌 같은 허름한 집 빈민 외곽에 있을 수밖에 없죠. 번화가에는 서구 유행을 따르는 모던걸과 노던보이 맞죠? 자, 몸빼를 입은 여성들 이건 이제 전시 체제의 그 작업복이죠. 근로복국대. 예. 근로복국대가 이제 그 전시 체제에서 여자들도 이제 노동 전선에 뛰어드는 것이죠. 예. 맞는 내용이고. 자, 그다음 정답은 4번인데 상류층이 한식 주택을 2층으로 개량한 자, 영단 주택이 아니라 이런 것은 이제 문화 주택이라고 하고요. 영단 주택은 일종의 뭐 연립주택 생각하시면 돼요. 공공 집합 건물인데 이거는 중하층, 예, 서민층이 사는 그러한 건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가와 나는 외국과 맺은 각서이다. 두 각서 사이 쓴 사실을 오는 것은 1번 측은 한국 측에 무상 3억, 유상 2억 달러 등등등. 아, 한국에 왜 이렇게 주느냐? 독립 축하금 명목으로 바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종필 그다음에 일본의 오히라가 이제 각서를 맺어서 한일 국교 정상화는 대신 우리에게 경제적 원조를 해준다는 그러한 내용의 각서입니다. 나는 미국 정부가 한국과 약속했던 차관도 있고 또 추가로 AID 차관을 또 제공한다. 이거는 바로 베트남 전에 우리가 파병을 했는데 이걸 추가 파병하는 대가로서 미국이 한국군의 현대와 함께 이러한 또 당시 우리가 경제 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위해서 이렇게 또 경제적 지원을 해준 것이죠. 이게 바로 유명한 브라운 각서가 되겠습니다. 자, 시기는 각각 김종필 오히라 각서는 1962년 아직 이제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되기 전인 이제 군정 시절이 되겠고요. 브라운 각서는 박정희 정권 중인 1966년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시기면은 이제 경제개발 1차 경제개발 계획이 있을 때이죠. 그 시점에 그걸 찾아야 돼요. 자, 그럼 한번 일단 제거를 한번 해보죠. 일단 확실히 아는 것은 보통 경부고속국도가 개통된 연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1970년입니다. 68년에서 시작을 해서 70년에 완공 개통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유엔의 지원으로 충주의 비료공장을 설립하였다. 자, 이거 보면은 일본이라든지 미국 이렇게 봤는데 또 유엔을 받을 리가 없죠. 이것은 6.25 전쟁 직후에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충주 비료 공장이 이제 설립된 시기가 언제냐? 이제 그 1955년부터 시작을 해서 1961년에 5.16 군사정변 직전까지 바로 완공이 이제 되게 되는데 이승만 바로 그 원조 당시 유엔의 원조 이거와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비료 공장이라고 돼 있죠. 이제 농업과 필요한. 자,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2번과 3번 중에 하나인데, 자, 수출 자유지역과 울산 정유공장이에요. 자, 박정희 정권은 경제 개방을 하는데, 일단, 중요한 것이 두 개가 있죠. 기반 시설, 그게 바로, 석유 화학 시설과 또 하나는 철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울산 정유 공장을 1964년에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포항제철 있죠. 이거를 1968년에 이건 뭐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은 없지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자 수출 자유 지역이 마산이 이제 처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출 자유 지역은 1970년대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익산 오늘 옛날에 일이라고 불렸죠. 익산 이제 수출 자유 지역이 1977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조금 까다로운 문제인데 수출 자유 지역이 1970년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번 다음은 고려시대 진화의 시이다. 이 시인과 교류를 통해 자부심을 공유한 인물의 작품은 일단 진화라는 사람이 이규보라는 사람과 교류를 했다 하면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럼 뭐 정답은 쉽게 2번인데 동명편 명종 24년에 이제 저수를 했는데 이거를 모르다도 풀 수는 있어요. 자 보죠. 서쪽의 송나라는 이미 기울고 북쪽의 오랑캐는 아직 잠자고 있네. 그래서 북쪽의 오랑캐라는 것은 북방 유목민족 등을 말하는 것이죠. 자, 송나라는 기울고 북방 오랑캐는 잠자고 있네. 그러면은 이제 뭐 송나라가 기울 때쯤이면은 이제 여진하고 이제 관련이 되겠죠. 여진 아니면 이제 몽골. 또 뭐 거란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뭐 거란이 전성기 때 송나라가 뭐 기우는 건 아니고 여진에 의해서 이제 남송 북송으로 갈리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자 일단 3번 4번은 제외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원 간섭기인데 각각 1287년과 1281년이에요. 송나라는 1279년에 이미 소멸을 했어요. 기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것이 북쪽 오랑캐면 몽골이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겠죠. 그리고 삼국 사기에 보면은 송나라가 기울고 뭐 여진이 잠들고 뭐 이런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김부식이 이제 여진에 대해서 항복을 사대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누구죠? 이자겸과 함께 그래서 이 삼국사기가 나온 것이 이제 인종 때죠. 1145년. 그래서 해당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진화가 어느 시대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요 1193년이면 어느 시기냐면은 이제 몽골이 이제 몽골을 통일하는 게 1206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몽골이 아직 이제 통일 전쟁을 나가는 것이지 아직 주변 뭐 중국이라든지 만주로까지 아직 진출하지는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대 배경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다음은 해외 견문 기록을 시계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바르게 나열한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니은 디귿 니을은 저자하고 시계를 대충 알 수 있는데 표현력은 잘 모를 거예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자 이게 나머지 세 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열하일기는 박지원이고 박지원은 뭐 정조하고 문체반정 뭐 관련돼 있으니까 대략 정조 때 인물 18세기 후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서유견문은 육일준이고 이 사람은 개화파 인물이죠. 이건 이제 1895년에 이제 저술을 했죠. 그 다음에 해동제국기는 신속주가 이제 일본을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일본과 뭐 유구국 같은 오키나와 이런 데를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을 담은 견문록이죠. 세종 때 다녀왔지만 이것이 나온 데는 성종 때. 해동제국기는 자주 나오니까 연도 같은 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렇다면은 가장 뒤에 있는 것은 개화파 인물이 쓴 서유견문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디귿이 맨 뒤에 있는 1번 아니면 3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스타트가 기역이냐 리을이냐인데 기역은 표록이고 리을은 해동제국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해동제국 그러니까 이제 표록이냐 해동제국기가 먼저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열하일기와 서유견문의 순서를 유추해서 답을 소거할 수가 틀린 걸 소거할 수가 있죠. 당연히 죄송합니다. 열하일기하고 해동제국기하고 어느 것이 잠깐만요. 기역 표해록과 해동제국기는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열하일기와 서유견문 요거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아니 잠깐만요. 아 서희견면은 이제 맨 뒤에 있으니까 예, 여기 돼 있고 니은 니을과 리을 기억력 요걸 보는데 열하일기가 당연히 해동제국기보다는 뒤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리을이 니은보다는 먼저 있어야 돼요. 근데 1번은 니은이 리을보다 앞에 있으니까 이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예. 예.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물론 뭐 이제 표현력의 저자가 누군지를 알면 이제 쉽게 풀 수 있는데 표현력도 사실 이게 그 표류한 것이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보통 이제 최부의 표현력을 많이 언급을 하는데 성종 때인 1488년에 지어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뭐 해동제국기도 성종 때인데 이거 뭐 비교가 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소거법을 써서 알아야 되는 것이고 뭐 최부 외에도 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문순득이라는 사람이 쓴 것도 있고 뭐 그거 같은 경우에는 뭐 순조 때 쓴 것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 것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나머지 연대를 통해서 유출해서 풀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을 통해서 2018년 9급 국가직 한국사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